우리 동네 셀럽을 만나다 3화 주인공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범죄 심리학자의 권위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수정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네, 교수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셀럽을 만나다 팬분들에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이수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총선 이후에 근황을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교수님? 총선 직후 2학기 때부터 복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학기 거의 다 끝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기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처리하면 이번 학기가 끝나요. 네. 기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네. 교수님이 종강을 하면 거의 주로 뭐 하고 이제 휴식을 즐기시나요? 이제부터 겨울방학이니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연구 과제를 이제 지금 의논하러 국립법무병원이라고 있어요. 네, 소위 이제 심신미약 판정을 하는 그 국립법무병원에 가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범죄자들에 대하여 아마 연구를 수행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교수님이 이제 범죄 심리학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시면서 그만큼 많은 범죄자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제일 충격적인 범죄가 좀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범죄나? 애당초에 제가 첫 번째 봤던 그 피의자는 이제 체포된 피의자는 모녀였어요. 그 모녀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 분야의 연구자로서 또 이 분야에서 헌신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연유는 그 두 모녀가 사실은 가정폭력의 수십 년 된 피해자였고 딸과 함께 이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결국에는 살인범으로 돌변하는 그 과정은 사실은 대단히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필요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범행 동기나 또는 심리적 기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석 보고서를 쓰면 현장에서 아무래도 양형을 판단하는데 현저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성범죄 사건을 넘어가 볼 텐데 요즘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또 심지어 최근에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평화가 수원으로 이사해서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출소를 하게 되면 개인의 거주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입법은 아직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병화든 조두순이든 징역을 다 살고 나오면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권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문제는 조두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같은 동네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가 12년이 지난 후에 조두순이 같은 동네로 돌아오니까 사실은 가해자랑 같은 동네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극도의 공포를 느낄 테니까 주거지 제한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게 아마 외국 같으면 제시카법이 될 텐데 그렇게 띄엄띄엄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시카법이 사실은 되게 구현을 하기가 어렵기는 하죠. 그러나 21대에서도 제시카법을 입법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한 적이 있고 22대에도 여야가 모두 지금 한국형 제시카법을 아마 의원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또 요즘은 디지털 범죄가 또 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여기 사건 대부분 연루된 범인들이 10대라고 들었어요. 이 사건을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성범죄는 원래 10대들이 저질렀던 범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협박이나 이제 공포심을 유발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빼내서 음란물을 찍도록 강요를 했던 이제 범죄였죠. 그래서 촬영죄, 유포죄를 처벌하던 범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형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피해자를 착취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프로필을 훔쳐서 비슷한 음란물을 딥페이크를 이용해가지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딥페이크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지금까지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어봤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내용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나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지원을 하려면 피해자만 정신적으로 회복을 하고 육체적으로 회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피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으려면 영상을 삭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상물의 삭제는 사실 피해자 개인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서비스로 영상물 삭제를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이제 그 삭제 노력은 사실 비용도 들고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 예산이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범죄 피해는 사실은 국가에서 애당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뭐 인력 인건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치안 정책도 피고,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지원은 국가에서 일부는 보전을 해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 있죠. 혹시 막 교수님께서 만들고 싶은 그런 범죄 정책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온라인 범죄에서 사실은 사전에 미리 어떤 뭐 사업자들과 합의를 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되 우리의 유저들에게 암묵적으로 이런 피해를 주는 사업은 하지 말자, 뭐 이런 동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자도 일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를 입는 랜덤 채팅 앱 같은 거, 데이팅 앱, 뭐 무차별적으로 이제 신상을 확인한다는 미명 아래 전혀 실명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미성년자들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성매매에 노출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에서 뭐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제재를 해야 될 측면들이 있는 거죠. 특히 아동 청소년 보호와 연관해서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범죄 심리학자로서의 앞으로의 목표를 좀 듣고 싶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약자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계속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뭐 예를 들자면 스토킹 처벌법 같은 입법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일부 임시조치나 응급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을 줄이는 데서 상당 부분 이제 보람을 느꼈고, 그런 일들을 나머지 시간 동안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별달리 특별히 무슨 뭐 욕심이 있다거나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어서 내 노력이 나름대로 공공의 이익이 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아마 계속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내내 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의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수님과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